배당률 12%라는 숫자를 보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 이자는 2%도 안 되는데 왜 어떤 상품은 매달 1%씩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금융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지만 카드값 빠지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걸 다들 느끼실 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고 은행 이자는 이제 명함도 못 내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이라면 이 고민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빠듯하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 어떻게든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매달 들어오는 또 다른 돈줄기를 찾다가 배당률 8%,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이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특히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런 고배당 상품은 마치 제2의 월급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배당률이라는 숫자에 마음이 더 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QILD, JPI 같은 고배당 상품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QILD는 나스닥 100 지수를 기반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100% 쓰는 상품으로 배당률이 약 11%에서 12%에 달합니다. JPI는 S&P 500을 기반으로 하되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액티브 운용과 ELN이라는 구조와 상품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배당률은 약 7%에서 8% 수준으로 QILD보다는 낮지만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이 상품 역시 지수가 크게 오를 때는 그 상승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을 확인하며 뿌듯함을 느끼실 겁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보면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매달 돈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정작 주가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배당은 꾸준히 받는데 평가 금액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 상품이 정말 좋은 상품이 맞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분배금 통장 잔고는 늘어나는데 정작 내가 처음 넣었던 원금, 즉 평가 금액은 그대로거나 줄어있는 이 이상한 상황 앞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커버드콜은 내가 가진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대가를 받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 대가를 받는 대신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오르더라도 그 오른 만큼의 이익은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크게 오르는 시기에도 여러분의 계좌는 그 상승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는 대신 앞으로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기회 자체를 미리 팔아버리는 셈입니다. 안정적인 현금은 들어오지만 큰 상승장이 왔을 때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원금 잠식, 영어로 ROC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상품이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만으로 매달 나눠줄 돈이 부족할 때 여러분이 처음 넣은 원금 자체를 헐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보기엔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금이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통장에서 매달 이자처럼 보이는 돈이 들어오지만 사실은 내 예금 잔고 자체를 조금씩 빼서 나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이 원금 잠식 부분은 당장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금 잠식은 처음 산 가격 자체를 낮춰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상품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지금까지 봐왔던 배당률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는 이 상품의 전체 그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상승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대가를 받는 대신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조용히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오를 때는 이 전략이 꽤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시장이 한 번에 크게 뛰어오르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QILD의 총 수익률은 약 102.5%였던 반면 같은 기간 나스닥 100을 그대로 따라가는 QQQ의 총 수익률은 무려 376.9%에 달했습니다. 같은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는데 한쪽은 자산이 2배가 조금 넘게 늘어난 반면 다른 한쪽은 거의 4배 가까이 불어난 것입니다. 매달 돈을 받는 재미는 있었지만 정작 자산 자체는 시장 평균에 한참 못 미치게 불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개념이 바로 총수익률입니다. 총수익률이란 주가가 오르고 내린 부분과 그동안 받은 분배금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 실제 수익률을 말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만 따로 떼어보면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정작 주가 자체가 그만큼 덜 오르거나 깎여 있다면 결국 전체 그림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 문제까지 겹칩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품이나 커버드콜 상품에서 나오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15.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에 마음이 편해져 있다가 정작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과 마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금이 여러 상품에 걸쳐 쌓이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라는 기준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배당률 하나만 보고 여러 상품에 나눠 투자했다가 정작 연말에 합산해보니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무작정 배당률만 높은 상품을 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만큼이나 그 상품을 어떤 계좌에 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분리과세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 내는 시기를 나중으로 미루고 나중에 받을 때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일반 계좌에 담아두는 것과 이런 절세 계좌에 담아두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손에 쥐는 돈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상품 선택 못지않게 계좌 선택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매달 분배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고배당 상품일수록 이 분배금이 매년 누적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에 가까워지거나 넘어설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느 계좌에 얼마만큼 담을지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나중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결국 투자 상품 자체를 고르는 안목 못지않게 그 상품을 어디에 담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실제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훨씬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품을 고를 때도 무조건 배당률이 높은 것보다는 배당을 꾸준히 늘려가는 상품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SCHD는 배당 성장 가치주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배당률 자체는 3.4%에서 3.8%로 QILD나 JEPI보다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운용 보수가 0.06%로 매우 낮고 장기적인 자산 성장성 측면에서 훨씬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배당률은 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자산 전체의 크기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배당 성장주라는 개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받는 배당금의 액수보다
매년 배당금 자체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배당률이 낮아 보여도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면서 배당금도 함께 늘어난다면 결국 원금 자체도 함께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금을 비교해보면 JEPQ는 약 3억 1천만 원이 필요한 반면 SCHD는 약 12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상품의 배당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당률이 높을수록 같은 금액을 받는데 필요한 원금은 적어지지만 그만큼 원금 잠식이나 상승 제한 같은 위험을 함께 떠안게 됩니다. 숫자만 보면 JEPQ가 훨씬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SCHD가 우세합니다. 결국 어느 한쪽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현금 흐름의 크기와 앞으로 남은 투자 기간 그리고 세금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성공적인 노후 준비의 핵심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투자 상품을 바라보게 됩니다. 배당률이라는 숫자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주가 흐름과 분배금을 합친 총 수익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원금 잠식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상승장에서 소외될 위험은 없는지, 세금과 계좌 전략까지 함께 고려하는 성숙한 투자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배당률이라는 숫자 하나에 흔들려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그 상품의 구조와 세금, 그리고 나에게 맞는 계좌까지 하나씩 따져보는 습관이야말로 오랜 시간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진짜로 지켜줄 수 있는 투자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눈앞의 배당률 숫자에 흔들리지 마시고 총 수익률과 세금까지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상품과 계좌 조합을 천천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